안녕하세요. 대은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 제시케미칼이고요. 제시케미칼에 대한 이슈와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시케미칼에서 말을 했었던 건 그거였죠. 결국에 다들 아실 테지만 바이오 연료 중에서 뭐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오일팜 플랜테이션까지 이제 인수를 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런 원료도 생산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이런 제품을 판매한다. 그래서 전 과정을 이제 모두 수직 계열화 체계를 완성한 기업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시케미칼 같은 기업이 어떤 이슈로서 반응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이런 최근에 SAF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있었고, 또 이제 유럽이나 일본도 항공유에 SAF를 사용하는 법안이 계속 마련되고 중이고, 이제 유럽에서는 25년, 일본에서는 30년에 이제 의무화가 될 거다라는 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뭐 과거에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행된 점이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도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도 도입이 될 거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일단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석유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폐식용유 활용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석유를 정제할 때 폐식용유나 그런 폐플라스틱 원료로 한 친환경 전자 원료를 첨가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9일 본회의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과 국가자원보험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소송 저장에 대한 것들을 처리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이 허용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석유사업법에서는 거기서 이제 결국에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작물과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서 만든 바이오 항공유나 이런 바이오 성방 등의 이런 친환경 연료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길도 확대했다라는 거죠. 일단 뭐 바이오 선박 같은 경우는 뭐 HMM, 현대 그 분야에서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특히 HMM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바이오 원유를 썼을 때 이제 온실가스가 20% 정도 감축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바이오 선박,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정을 계기로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방침이다. 그럴 땐 결국에 이런 친환경 연료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이오 연료가 이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밑에 얘기를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뭐 그 바이오 연료에 대한 건 아니고 결국에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바이오 연료가 이제 바로 사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를 이제 제조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이시케미칼이 굉장히 호재를 입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재를 입을 수 있는 기사는 맞죠.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 이거는 이제 본회의다라는 거죠. 본회의. 본회의 다음엔 뭐가 있죠? 법안 통과가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본회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본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법안이 공포가 되죠. 그리고 법안이 공포가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서야 시장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본회의 통과했다고 해서 이 법안 통과가 이제 법안 공포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 몰라요. 사실 모르고 또 법안이 공포가 되고 이런 시장에 도입이 될 때 이 기간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점이. 그래서 이 기사 하나로 당장 제이시케미칼이 수혜를 받을 거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 기사인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정말 이제 시장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제이시케미칼이 호재를 입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도 그런 시범 사용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당장은 얘가 호재를 받을 순 없더라도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HMM도 이런 바이오 연료를 해서 시범 사업 운영 중이고 또 국가에서도 시범 사업 운영 중이니까 결국에 채택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수혜를 조금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 기사와 다르게 아직까지는 눌리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말했던 거는 저점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사가 나왔어도 이렇게 이제 당장 올리기에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매물대니까 중간중간에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기사 하나로 어떤 좋은 호재로 작용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시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을 다시 보게 되면은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어제 일어났지만 다시 결국에 하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다라는 거였죠. 그만큼 이제 이쪽에 대한 매물대가 조금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이 상황에서 눌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깔끔하게 넘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망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켜줘야 될 부분을 보게 되면 7,000원 부분이겠죠. 7,0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러면서 지켜보다가 정말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뭐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뭐 제시케미컬 차트로서는 뭐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오히려 이제 그 기사나 국가에 대한 어떤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테니까 제시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